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수업할 수 있어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물 다 가져졌나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5단원에서 맨 처음에 뭘 공부했죠? 그렇죠? 소화 공부했고, 그 다음 가장 어려웠던 순환했어요. 이제 뭐가 남을까요? 네, 호흡과 배설이 남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호흡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6에서 179쪽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간단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혈액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자, 현미경 관찰 모습이죠. 네, 이때 가운데가 오목한 이렇게 원반형의 적혈구, 가장 많은 수가 보이죠. 그 다음 김사액에 의해서 이렇게 핵이 염색됐던 백혈구, 그 다음 크기가 작고 모양이 불규칙한 혈소판, 그 다음 액체 성분에 이렇게 혈정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중에서 유일하게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라고 했습니다. 적혈구는요, 핵은 없어요. 근데 적혈구가 우리 붉은 색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에 걸린다고 했죠. 이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많은 곳에서는 산소를 붙이고 산소가 적은 곳에서는 산소를 떨어뜨려서 바로 적혈구가 산소 운반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백혈구는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우리 몸의 세균이나 이물질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혈소판은요 혈구 중 크기가 가장 작아요. 그 다음 모양도 불규칙하고. 근데 이 혈소판은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혈소판이 부족하면 지혈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혈장은요 대부분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운반한다고 했죠. 자,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는 혈장이 운반하고, 자, 산소는 누가 운반하죠? 네, 적혈구가 운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혈장은 체온 조절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호흡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알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봐주도록 하세요. 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창문을 꽉 닫고 닫힌 교실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던 적 있죠? 자, 그때 닫힌 교실에서는 교실 안 공기가 어떻게 변할까요? 답답했다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닫힌 공간에서는 숨을 쉬다 보니까 산소는 줄어들고 이산화탄소 성분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졸리고 어지럽고 피로감도 많이 쌓이는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배울 호흡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야 돼요.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창문을 여는 횟수가 더 많아져야 되겠죠? 우선 신나게 오늘 배울 내용을 노래로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 함께 마셔볼까요? 가슴을 쫙 펴고 호흡 크게 한번 하며 기분 좋아져요. 들숨 해봐요. 오로 들숨 마시면 공기 들어오죠. 기관지 마음은 해요. 뱃속엔 세기관지 뼈가 되겠죠. 배포 박모 쇄혈관 둘러싸고 있죠. 혈액 속 적혈구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뿜죠. 이제 날 숨 쉬세요. 풍선 높이 커져야 바람 들어가죠. 풍선에 구멍 나면 바람 닷새 버리죠. 배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알아볼까요? 내가 있는 부분을 흉가름이라 해요. 흉곽막은 풍선처럼 빈틈없이 싸고 있죠. 갈비뼈의 역할은 근육인 횡격막 아래로 수축하고 갈비뼈 올라가면 흉곽 높이 커져. 배포 압력 낮아져서 공기 들어오죠. 흉곽 높이 작아지면 배포 압력 낮아지죠. 반대로 횡격막 느슨해져 올라가고 갈비뼈 줄이면 배안 공기 나가죠.
몸은 생명활동을 위해 공기 중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그 몸속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항상 호흡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호흡에 관여하는 코, 기관, 기관지, 폐들의 모임을 우리는 호흡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기관을 호흡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기관에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우리 몸에서 산소가 왜 필요할까요? 왜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걸까요? 네. 우리 사단원에서도 식물들도 호흡을 한다고 했죠? 자, 그것처럼 우리 사람도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포에 영양소, 우리가 영양소, 소화해서 영양소가 흡수돼서 세포로 공급이 되고요. 이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해요. 이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이 에너지를 만들려면 영양소하고 산소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영양소는 소화를 통해서, 그 다음 산소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세포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포에서 영양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우리는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이 세포호흡이란 단어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그때가 다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자세를 똑바로 한번 해보시고요.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네. 숨을 깊이 들여 마셔보세요. 그리고 내쉬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어진다고 해요. 자, 이때 숨을 들이마시는 것을 우리는 들숨, 내쉬는 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이때 들숨과 날숨의 성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공기가 들숨 때 이렇게 코로 들어가겠죠? 네, 공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그쵸, 질소 가장 많은 78% 정도, 그 다음 산소 한 20% 정도, 나머지들이 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폐로 들어가면 이 폐에서는 산소만 혈액으로 적혈구에 이렇게 붙여서 운반하게 하고 나머지는 날숨에 의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세포호흡에서 에너지 방출하고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댔죠?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이산화탄소는 다시 날숨에 의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는 여러분 들숨에 많을까요? 날숨에 많을까요? 그렇죠? 들숨에 많겠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어디에 더 많을까요? 네, 날숨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몸 안에 들어가서 나가는 동안에 우리 몸이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호흡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가장 대표 선수, 폐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네, 폐는 여기 여러분 갈비뼈 보일 거예요. 갈비뼈. 그리고 여기 가로막이 있습니다. 이 가로막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 갈비뼈와 근육으로 된 이 막 사이의 이 부피 공간, 이 안의 공간을 우리는 흉강이라고 합니다. 이 흉강 안에 바로 좌우 한 쌍 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호흡기관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코,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로 들어갑니다. 코로. 네, 이렇게 코로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기관을 따라서 그 다음 이게 기관지예요. 기관지는 이렇게 기관에서 양 갈래로 이렇게 두 개 나눠진 것을 기관지라고 하고요. 이 기관지는 바로 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폐는 포도송이에 이렇게 공기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공기주머니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폐포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졌어요. 폐는. 그렇다면 이 호흡기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코, 기관, 기관지, 그 다음 폐. 자, 코부터. 코는 어때요? 그쵸? 공기가 이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건데 코에는 여러분 코털 있죠? 코털과 점액에 의해서 바로 먼지와 세균을 걸러준다고 해요.
그 다음 요게 기관이에요, 여러분. 요 한 개 폐로 이어진 관이 기관이고 이렇게 나눠진 걸 우리는 기관지라고 해요. 이때 기관과 기관지에는 바로 선모가 있고요. 이 선모가 바로 먼지와 세균을 걸러준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세요. 이 선모가 들어오면 먼지와 세균을 걸러서 이제 내보내는 거겠죠. 기침이나 이렇게 뭐 가래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 공기가 코와 기관을 지나면서 어때요? 공기는 따뜻하고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폐는 여기 흉곽이라고 했습니다. 흉곽 안에 좌우 한 개씩 있고요. 이 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운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갈비뼈와 가로막의 운동에 의해서 호흡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포도송이처럼 뭐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네, 폐포로 폐는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폐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폐포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된 공기주머니예요. 근데 여러분 폐포 보면 어때요? 아주 되게 작은 이 모세혈관을 둘러싸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폐포는 모세혈관을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렇게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 폐포가 모세혈관을 둘러싸서 어떤 점이 좋으냐면 네,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진대요. 그러니까 얘랑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서 효율적인 기체 교환이 일어나겠죠. 이거 어디서 봤죠? 표면적이 넓어진 거. 그렇죠. 소장의 융털에서도 표면적이 넓어서 영양소의 흡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폐포도 모세혈관과 이 닿는 표면적이 넓어서 그 효율적인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들숨에 의해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 그 중에서 산소만 받아들여서 이 모세혈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모세혈관에는 혈액이 있겠죠? 그 혈액의 적혈구 부분이 산소를 운반해서 우리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세포에서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고 했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혈액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와서 이 폐포로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날숨에 의해서 나가게 되겠죠? 산소는 들숨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어떤 기체들이 어떻게 교환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폐포는 모세혈관한테 뭘 주죠? 그림에서 그렇죠. 산소를 주죠. 산소를 주고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서 가지고 온 온몸을 돌고 온 그 이산화탄소를 폐포한테 줘요. 그럼 폐포는 다시 날숨에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폐포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79쪽 호흡운동의 원리 탐구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를 나타낸 해부 그림입니다. 폐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로 갈비뼈에 둘러싸여 흉곽 속에 위치합니다. 심장 박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폐도 쉴 틈 없이 호흡 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폐도 심장처럼 근육질일까요? 심장이 폐에게 열심히 운동하라고 하지만 폐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움직이게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과는 달리 폐는 한 겹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이 없어서 스스로 수축하거나 이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호흡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큰 숨을 쉴 때 가슴이 들썩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호흡 운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근육이 없는 폐는 갈비뼈와 가로막에 둘러싸인 흉곽 안에 좌우 한 개씩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구조가 되도록 폐 모형을 만들어 호흡 운동의 원리를 확인해 볼까요? 준비물은 투명한 플라스틱 컵, 작은 고무 풍선, 큰 고무 풍선, 고무 찰흙, 송곳, 구부러지는 빨대, 접착 테이프, 고무줄입니다. 우선 플라스틱 컵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서 잠깐. 날카로운 송곳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다음, 구부러지는 빨대 2개를 잘라서 붙입니다. 빨대 끝에 작은 고무 풍선을 끼워서 고무줄로 고정합니다. 이때 풍선 밖으로 바람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고무 풍선은 끼우기 전에 충분히 바람을 넣어서 쉽게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면 실험 결과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빨대를 플라스틱 컵의 구멍에 끼우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빨대 주위를 고무 찰흙으로 밀봉합니다. 플라스틱 컵 입구를 덮을 수 있는 큰 고무 풍선을 잘라 플라스틱 컵에 씌워 고무막을 만듭니다. 완성한 호흡 운동 모형의 고무막을 잡아당기고 밀어 올리면서 작은 고무 풍선의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작은 고무 풍선이 부풀어 오르고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작은 고무 풍선이 쪼그라듭니다. 호흡 운동 모형의 고무막과 작은 고무 풍선은 우리의 호흡계에서 각각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플라스틱 컵은 흉곽, 작은 고무 풍선은 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무막은 가로막에 해당됩니다. 갈비뼈의 운동이 표현되지 않아서 아쉽지만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은 볼 수 있습니다. 고무막을 잡아당기는 것은 가로막이 내려가는 상황으로 플라스틱 컵 속의 부피가 증가하여 작은 고무 풍선의 부피가 커지면 풍선 속 압력이 낮아져 바깥의 공기가 들어오는 들숨이 됩니다. 고무막을 밀어 올릴 때는 가로막이 올라오는 상황으로 플라스틱 컵 속의 부피가 감소하여 작은 고무 풍선의 부피가 작아지면 풍선 속 압력이 증가하여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날숨이 됩니다. 호흡 운동 모형과 같이 실제 우리 몸에서는 숨을 들이쉴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커집니다. 이에 따라 폐의 부피도 커지고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공기가 몸 밖에서 폐 안으로 들어옵니다. 숨을 내쉴 때는 갈비뼈가 내려가고 가로막이 올라가면서 흉곽의 부피가 작아집니다. 이에 따라 폐의 부피도 작아지고 폐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높아져 공기가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탐구 활동에서 그 호흡 모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빨대 있죠? 이 빨대는 바로 기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빨대 하나가 2개로 나눠졌죠? 이 2개 나눠진 것은 기관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작은 풍선은 폐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아래의 이 풍선은 가로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안은 우리 뭐에 해당될까요? 흉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서 우리가 고무막을 당기면 고무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요. 고무막을 밀어 올리면 고무풍선이 쭈그러들었어요. 자,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우리 호흡에서 고무막을 잡아당겨서 고무풍선이 부푸는 것은 들숨, 쭈그러드는 것은 날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고 여기서는 쭈그러지는지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고무막을 잡아당깁니다. 자, 고무막을 이렇게 잡아당겼어요. 이만큼 잡아당겼죠?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네, 이 컵 안의 부피가 이 잡아당긴 만큼 부피가 커집니다. 그럼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의 압력은 바로 낮아지게 되겠죠. 요거 이해 안 되는 학생에서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할게요. 자, 압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압력은 보통 기체의 압력은 단위 넓이당 작용하는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예요. 근데 이 컵 안에는 어때요? 공기질이 있겠죠. 공기질이 막 충돌을 해서 그 단위 면적당 힘을 충돌했을 때 따라서 힘이 달라지는데요. 이 부피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할 횟수가 적어져서 수직으로 작용할 힘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1학기 때 배운 내용이에요. 자, 압력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네, 여기가 안쪽이 바깥쪽보다는 공기 압력이 작아지고 바깥쪽이 더 압력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는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에서 저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공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뭐가 될까요? 들숨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공막을 밀어 올립니다. 그럼 공막을 밀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에 비해서 부피가 작아지겠죠? 부피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압력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 안이 바깥보다 압력이 높고 바깥은 압력이 낮아요. 그렇다면 공기는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날숨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자, 들숨과 날숨 이 모형에서 어떤 원리에서 공기가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는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화면을 멈추고 교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8, 179쪽 탐구활동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됐나요? 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호흡운동 모형의 각 부분은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네, 여기 작은 풍선은 바로 폐에 해당되겠죠. 네, 빨대는 기관지고요. 밑에 고무막은 가로막에 해당되고 이게 흉곽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그 다음에 부피나 압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고무막을 잡아당기면 이 안에 부피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압력은 낮아져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뭘까요? 들숨이고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의 날숨에 해당되겠죠. 이거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자, 플라스틱 컵 안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 컵 안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 네, 부피가 우리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커지면 압력은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반대일 때는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은 커지고요. 자,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면 갈비뼈와 가로막의 변화, 흉곽 내의 부피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우선 들숨만 생각해 볼게요. 들숨일 땐 어때요? 갈비뼈 숨 들여 마셔보세요.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죠? 가로막은 내려가요. 그럼 흉곽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넓어지고 이 안에 부피가 넓어지니까 이 안에 압력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밖은 고기, 그 다음 안쪽은 이렇게 저기압이 되니까 밖에 있던 공기가 안으로 쏙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들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공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는 호흡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 미리지 않게 하세요.